이년아 하필이면 저 지방과 결혼을 하겠다고. 다 너 때문이야. 호화로운 상견례장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제 딸의 뺨을 철썩 올려붙였습니다. 그러고는 늙은 사돈의 발 앞에 털썩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누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옛날 일은 잊어주세요. 살려주십시오. 불과 몇 년 전 나이 들었다고 정숙을 구박하며 월급도 안 주고 잘라버린 그 식당 사장이었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기세등등하게 나타났던 그가 빛바랜 서류 한 장 앞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이 자리에 던져진 서류 한 장이 한 집안을 송두리째 끝장낼 줄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화려한 불빛이 번쩍이는 대형 갈비집 주방에서 65의 김정숙은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닦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다트고 갈라졌지만 정숙은 묵묵히 수세미질을 멈추지 않았죠. 그때 사장 최만수가 기름때 묻은 정숙의 앞치마를 노려보며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줌마, 이제 그만 나와요. 손이 느려 터져서 손님 다 놓치겠어. 정숙이 닦던 불판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요? 아직 한 푼도 못 받았는데요. 최만수가 코웃음을 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월급? 그릇 깬 거 변상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늙은이 데리고 있어 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하지. 정숙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고 어떻게 한 달 돈을 안 줘요. 최만수가 주방 매니저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곁에 있던 매니저가 정숙의 발밑에 놓인 낡은 조리도구 가방을 발로 툭 차며 비웃었습니다. 아줌마, 좋은 말 할 때 가요. 이 칼이며 도마며 다 골동품이네. 쓰레기통이 딱 어울리겠어. 매니저가 가방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수십 년을 손에 익혀온 정숙의 칼이 썩은 음식물 위로 처박히는 순간 정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건 내 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이래요? 정숙이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려 하자 덩치 큰 주방 직원 둘이 정숙의 양팔을 거칠게 붙들었습니다. 사장님이 나가라잖아. 곱게 갈 때가. 직원들이 정숙을 식당 뒷문 밖으로 밀어냈고 정숙은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쓸렸지만 정숙은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닫힌 철문 안에서 최만수의 비웃음 소리가 새어나왔죠. 늙으면 곱게 집에서 손주나 볼 것이지. 정숙은 먼지를 털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거친 손등으로 쓱 닦아낸 정숙이 번쩍이는 갈비집 간판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봐라, 최만수. 내가 이 서름 반드시 갚아주마. 이튿날 아침 8시 정숙은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시장 구석에 다 쓰러져가는 점포 하나를 얻었습니다. 낡은 셔터를 올리고 손수 간판을 꺼는 정숙의 눈빛에는 어제의 서름 대신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죠. 정숙은 새벽 4시부터 경동시장을 돌며 가장 좋은 오이와 고춧가루를 골라왔습니다. 조미료 한 톨 넣지 않고 정성으로만 버무린 오이 소박이가 첫 상품으로 좌판에 올랐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정숙의 반찬을 맛본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집 반찬은 우리 친정엄마 손맛이네. 어쩜 이렇게 깊은 맛이나. 새벽부터 주부들과 출근길 직장인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섰고 반찬은 오후가 되기 전에 동이 났습니다.
이 소문은 머지않아 최만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배가 아파 견딜 수 없던 최만수는 갈비집 지배인을 시켜 정숙의 가게로 보냈습니다. 지배인이 가게 앞에서 손님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 반찬 못 믿어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 쓰는 거 내가 다 봤다니까. 지배인이 정숙이 정성껏 묻혀놓은 나물통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푸른 나물이 흙바닥에 흩어지자 줄 서 있던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그때 시장 상인회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나왔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서 행패야. 김씨 반찬은 우리가 매일 사 먹어서 다 아는데. 주변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지배인을 에워싸고 시장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정숙은 엎어진 나무를 쓸어 담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최만수, 이 정도로 내가 무너질 줄 알았으면 큰 오산이다. 정숙은 깨진 반찬통 대신 새 밀폐 용기를 잔뜩 주문하며 다시 좌판을 정돈했습니다. 그 무렵 정숙의 아들 박지우는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겠다는 일념으로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케팅 부서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기획을 맡아 누구보다 열심히 서류를 써내려갔죠. 밤늦게 집에 돌아온 정숙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면서도 액자 속 아들의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지훈아, 엄마 조금만 더 버틸게. 보란듯이 일어서서 너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마. 정숙의 눈빛 속에서 다가올 나를 향한 조용한 각오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가 자리를 잡은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정숙의 손맛은 시장을 넘어 인근 고급 아파트 단지에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후만 되면 진열대가 텅텅 비었고 늦게 온 손님들은 발길을 돌리며 아쉬워했죠. 사장님, 내일은 좀 넉넉히 해줘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 집 깻잎 장아찌 아니면 입에도 안 대신다니까. 정숙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이 안 아프네요. 내일은 2배로 만들어 놓을게요. 같은 시각 최만수의 갈비집은 단골 손님마저 정숙의 반찬을 찾으면서 매출이 반토막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장부를 집어 던진 최만수가 핏대를 세우며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그 늙은이 가게 건물주가 누구야? 당장 알아봐. 이튿날 최만수는 양복을 빼입고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봉투 하나를 슬쩍 내밀며 최만수가 능글맞게 웃었죠. 권리금이고 뭐고 내가 2배로 쳐드릴게요. 그 반찬 가게만 빼주쇼. 돈다발에 눈이 먼 건물주는 그날로 정숙에게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통보서를 받아든 정숙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터넷 가게 후기란에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 글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가게에 들른 지훈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거 퇴거 통보서잖아. 그리고 이 후기들은 또 뭐야? 누가 일부러 장난친 것 같은데. 정숙이 애써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일 아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회사 일이나 신경 써. 지훈이 통보서를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별일이 아니긴. 내가 건물주 만나서 따져볼게. 하지만 막무가내로 나오는 건물주 앞에서 지훈은 높은 현실의 벽을 실감하고 말았죠. 다음 날 오후 최만수가 가게 앞을 어슬렁거리며 보란듯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이쿠, 곧 쫓겨날 양반이 장사는 무슨 장사. 헛수고하지 말고 일찌감치 짐이나 싸지. 정숙이 행주를 탁 내려놓고 가게 정문을 막아서며 최만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최 사장, 사람을 이렇게까지 못살게 굴어야 속이 시원해요. 나는 절대로 안 물러섭니다.
정숙은 그 길로 가게 앞에 간이 좌판을 깔고 반찬을 펼쳤습니다. 사정을 전해 들은 단골 손님들이 붕괴하며 반찬을 무더기로 사갔죠. 우리가 이 집 반찬 끊으면 그 못된 인간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다들 많이 많이 사줍시다. 그러자 최만수는 구청 위생과에 도로를 무단으로 쓴다며 수십 번이나 거짓 신고를 넣었습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쳐 좌판을 압수하려 하자 시장 상인들이 일제히 어깨를 맞대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할머니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래요. 진짜 나쁜 놈은 따로 있는데. 실랑이가 벌어지던 그때 매일 반찬을 사가던 한 손님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변호사인데 이 단속 절차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지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자 단속반은 머쓱한 얼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를 들고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그 거짓 후기들 말입니다. 글 올린 컴퓨터를 따라가 봤더니 전부 최만수 사장 식당 사무실에서 나온 겁니다. 정숙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당한 게 다 증거가 된다는 말이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장님이 거꾸로 따질 차례입니다. 정숙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부당한 계약 해지를 멈춰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고 최만수를 거짓 소문과 영업방해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은 정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게를 온전히 지켜낸 정숙은 시장 상인들과 둘러앉아 떡을 나누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러분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무너졌어요.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그 시각 사무실에서 판결 소식을 전해 들은 최만수는 책상 위 집기를 와장창 쓸어버렸습니다. 고작 반찬 장사 늙은이한테 내가 당해. 어디 두고 보자.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는 최만수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음모가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지 한 달이 흐른 어느 날 시장 전체를 발칵 뒤집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정숙의 가게 일대를 통째로 사들여 거대한 한식타운을 짓겠다는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것이었죠. 붉은 레커로 갈겨 쓴 철거 글씨가 시장 곳곳에 셔터에 칠해졌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현장 소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며 상인들을 위협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이 가게가 언제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겁에 질린 늙은 상인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윽고 철거반원들이 정숙의 가게로 몰려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가스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알지? 소식을 들은 지훈이 한 걸음에 달려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건 보통 큰 손이 뒤에 있는 게 아니야. 일단 몸부터 피하자. 응. 정숙이 아들의 손을 도리어 꼭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 가게가 엄마 목숨이야. 이튿날 아침 8시 철거반은 끝내 포크레인을 끌고 왔습니다. 쇠로 된 거대한 팔이 가게 외벽을 향해 다가오자 정숙은 두 팔을 벌리고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부수려면 나부터 부수고 가시오. 나는 못 비켜. 상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철거반장이 정숙의 멱살을 와락 잡아챘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다칠 줄 알아. 정숙의 몸이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려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이 현장 앞에 멈춰 섰고 백발의 노신사가 비서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내렸습니다.
노신사가 손을 한번 들자 수행 비서실장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철거반장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이거나. 댁들은 또 뭐야? 노신사는 대답 대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정숙에게 다가가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자, 일어나십시다. 정숙이 그 손을 잡고 몸을 일으키다 노신사의 얼굴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으로 정숙의 가게 앞을 서성이던 그 단골 손님이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 정숙이 갈비집에서 쫓겨나 끼니조차 있기 힘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행색이 초라한 노인 하나가 시장 골목에서 배고픔에 지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정숙은 두말 없이 자기가 먹으려던 도시락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죠. 따뜻한 밥 한 술에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정숙의 손을 오래도록 붙들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신분을 감추고 세상을 돌아보던 한식 대기업의 총수 한 회장이었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도시락 드신 어르신 아니세요? 한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정숙의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그 밥 한 끼가 늙은이 목숨을 살렸지요. 내 그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행사 대표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이 사람 가게는 철거 대상에서 빼게. 그리고 자네와 맺은 계약은 오늘부로 끝일세. 시행사 대표가 사색이 되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한 회장이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 시장은 부수지 않아. 오히려 내가 직접 새 단장을 해줄 생각이야. 전세가 순식간에 뒤집히는 광경을 지켜보던 상인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 회장이 정숙을 돌아보며 다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귀한 손맛을 늙은이 혼자 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맛보게 해줍시다. 정숙이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한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정숙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전해 들은 최만수는 한식타운에 한몫 끼어보려던 속셈이 물거품이 되자분을 참지 못하고 발을 굴렀습니다. 하필 그 늙은이가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여. 이를 부득부득 가는 최만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한 회장과 손을 맞잡은 지 일주일 만에 정숙은 대기업의 공장과 유통망을 등에 업고 자기 이름을 내건 반찬 브랜드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정숙은 연구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집안 대대로 내려온 시간장 비법을 누구나 똑같이 담글 수 있도록 다듬었습니다. 방부제 한 방울 없이도 한 달을 너끈히 버티는 비법이 완성되자 연구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죠. 회장님, 이건 정말 비법 중의 비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신 겁니까? 정숙이 간장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저 정성을 안 속였을 뿐이지요. 드디어 반찬 세트가 홈쇼핑 방송을 탔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준비한 5만 세트가 흔적도 없이 동이 났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자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죠. 여러분, 지금 전량 매진입니다. 이런 기록은 저도 처음 봅니다. 전국 대형마트의 직원들이 정숙의 반찬을 들여놓겠다고 본사 앞에 줄을 섰고 백화점 식품관까지 정숙의 이름이 내걸렸습니다. 언론은 자식들을 홀로 키워낸 늙은 어머니의 성공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최만수의 갈비집은 손님이 뚝 끊긴 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를 막지 못한 최만수가 직원들 앞에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손님이 다 어디로 갔어? 그 늙은이 반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 살 길을 찾던 최만수는 한 회장 회사의 하청 모집에 서류를 들이밀었으나 보기 좋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사를 맡은 직원이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죠. 이 식당은 안 됩니다. 위에서 단단히 못을 박으셨거든요. 이미 정숙을 수석 명장 자리에 앉힌 한 회장이 최만수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한편 지우는 어머니의 브랜드를 도맡아 이끄는 핵심 본부장으로 발탁되어 거침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자리를 잡자 지우는 오래 사귄 여자친구 은지와의 결혼을 마음먹었습니다. 지훈이 은지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이제 우리 부모님들 인사시켜드릴 때 된 것 같아.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 은지가 살짝 눈을 내리깔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리 아빠? 그냥 식당 몇 개 하시는 사장님이야. 중견 요식업체라고 보면 돼. 은지는 속으로 다른 계산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든든한 배경과 요즘 한창 잘 나가는 정숙의 재력을 떠올리며 은지는 서둘러 상견례 날을 잡자고 보챘죠. 우리 빨리 날 잡자. 좋은 자리 미루면 안 좋대. 소식을 들은 최만수 일가는 음흉한 각본을 짰습니다. 최만수가 아내와 은지를 불러놓고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기죽으면 안 돼. 차는 제일 비싼 걸로 빌리고 가방도 명품으로 둘러. 처음에 눌러놔야 평생 우리가 위에 선다. 같은 시각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소식에 정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숙이 들뜬 목소리로 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우리 지훈이가 드디어 장가를 갑니다. 제가 인류호텔의 상견례 자리를 잡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 회장의 너털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허허, 그것 참 경사로군요. 내 좋은 선물 하나 보내리다. 며칠 뒤 한 회장이 보낸 귀한 산삼 세트가 정숙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사돈될 사람들에게 줄 예단과 산삼을 고운 보자기에 정성스레 쌌습니다. 거울 앞에서 고급 한복을 차려입어 보던 정숙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오는구나. 사돈될 분들은 또 얼마나 좋은 분들일까. 그날 밤 지우는 작은 상자 속 반지를 매만지며 주말의 상견례 약속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꼭 잘 돼야 할 텐데. 지훈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효심과 결혼을 앞둔 설렘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상견례 당일 오후 단아한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정숙은 지훈과 함께 호텔 최고급 방에 먼저 도착해 사돈 일가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정숙의 눈가에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정숙이 아들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불판 닦던 그 손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에 너를 데려왔구나. 꿈만 같다.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다 엄마 덕분이야. 이제 내가 평생 호강시켜드릴게. 걱정 마.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은지의 어머니가 거만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은지의 어머니가 호텔 지배인을 향해 신경질을 부렸죠. 아니, 무슨 호텔 서비스가 이래. 물수건이 이게 뭐야. 다시 가져와요. 뒤이어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은지와 최만수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집안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첫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들어 사돈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정숙의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선 은지의 아버지가 다름 아닌 자신을 늙었다고 짓밟고 월급마저 떼먹은 그 악덕 사장 최만수였기 때문입니다. 최만수 역시 잘 나가는 한식 브랜드 회장이라던 사돈이 자기가 쓰레기통에 칼을 처박으며 내쫓았던 주방 아줌마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동안 은지와 지우는 그 기묘한 침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직원들에게 손짓했죠. 어머, 분위기가 왜 이렇게 조용해? 얼른 음식부터 내와주세요. 최만수는 테이블 밑으로 두 손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정숙이 입을 열어 과거를 들춰낼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식은 땀만 줄줄 흘렸죠. 그 와중에도 은지의 어머니는 정숙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곁눈질하며 속물스러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서요. 평수가 넉넉하니 애들 신혼집은 걱정도 안 해요. 정숙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최만수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물잔을 들어 올리는 최만수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정숙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죠. 정숙이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최 사장님, 요즘 갈비집은 좀 어떠세요? 장사가 잘 되시나 모르겠네요. 뼈가 박힌 그 한마디에 최만수가 마시던 물을 살에 들려 기침을 콜록콜록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게 콜록. 뭐 그럭저럭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자 최만수가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최만수가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가자 정숙도 조용히 의자를 뒤로 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도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다들 음식 먼저 들고 계세요. 정숙이 차분한 걸음으로 최만수의 뒤를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본 지훈은 까닭 모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이 테이블 위 냅킨을 꽉 움켜쥐며 두 사람이 사라진 문 쪽을 초조하게 바라보았죠. 그런 지훈의 마음도 모른 채 은지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철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빠, 그런데 예물시계는 어느 브랜드로 할 거야? 나는 제일 비싼 거 아니면 싫은데. 지훈이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이며 좀처럼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문틈 너머 복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지훈의 가슴이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두근거렸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에서 정숙과 마주친 최만수는 주위를 살피더니 금방이라도 무릎을 꿇을 듯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누님. 제발 옛날 일은 다 잊어주십시오. 우리 딸 앞날만 생각해서 비밀로 해주세요. 이렇게 빕니다. 정숙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비밀이요. 내가 쓰레기통에 칼이 처박히는 걸 보면서 흘린 눈물은요. 가슴에 박힌 그 못은 누가 빼줍니까? 최만수가 다급하게 바지 주머니를 뒤져 수표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합시다. 얼마면 됩니까? 이거 받으시고 그냥 없던 일로. 최만수가 수표를 정숙의 한복 소매에 찔러 넣으려 하자 정숙이 그 손을 매섭게 뿌리쳤습니다. 이 손 치우세요. 사람 짓밟은 죄가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지워질 것 같아요. 정숙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려 당당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방 안에서는 은지가 지훈에게 슬그머니 정숙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입을 비죽이며 목소리를 낮췄죠. 오빠, 솔직히 어머니 좀 배운 티가 안 나지 않아? 명색이 대기업 본부장 시어머니인데 교양이 좀. 마침 방으로 들어서려던 지훈이 문틈에 멈춰서서 그 말을 똑똑히 듣고 말았습니다. 지훈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다정한 줄로만 알았던 은지의 속내가
송곳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죠. 지우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자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윽고 최만수와 은지가 차례로 들어와 자리에 앉자 뒤따라 들어온 정숙이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봉투 입이 벌어지며 빛바랜 서류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월급을 떼먹은 명세서며 사람을 시켜 폭행하게 한 정황이며 최만수가 저지른 추악한 과거가 고스란히 드러났죠. 서류를 본 최만수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서더니 옆에 앉은 은지의 뺨을 철썩 올려붙였습니다. 이년아, 하필이면 저 지방과 결혼을 하겠다고. 다 너 때문이야. 그러고는 정숙의 발 앞에 털썩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누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옛날 일은 잊어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의 추악한 실체를 처음 마주한 은지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최만수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당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사람을 때리고 월급을 떼먹어. 내가 당신하고 못 살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훈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를 집어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머니를 피눈물 흘리게 한 원수가 바로 은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지훈이 성큼 다가가 최만수의 멱살을 와락 거머쥐었습니다. 당신이었어. 우리 엄마를 그렇게 짓밟은 게 바로 당신이었냐고. 지훈이 최만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합니다. 그리고 은지, 너는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바닥에 주저앉은 은지가 그제야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잠깐만. 우리 아빠가 그런 줄 나도 몰랐어. 제발 한 번만. 지우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은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다가와 지훈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지훈아, 그만 가자. 더 볼 것도 없다. 정숙은 경악과 눈물로 얼룩진 최만수 일가를 뒤에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호텔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정숙의 눈가에 회한의 눈물이 천천히 맺혔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나직이 입을 열었죠. 엄마, 이제 엄마가 당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줄게. 저런 인간은 법으로 끝을 봐야 해. 정숙이 아들의 가슴에 가만히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길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8시 지우는 회사 법무팀을 총동원해 최만수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낱낱이 신고했습니다. 세금을 빼돌린 일이며 상한 재료를 몰래 들여온 일까지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법무팀장이 지훈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이 정도 증거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곧바로 들어가시지요. 지훈이 입을 굳게 다물고 서류에 결제 사인을 했습니다. 한치도 봐주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당한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 이튿날 최만수의 식당과 집에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만수의 모든 통장이 꽁꽁 묶였고 주방 뒤 비밀 금고가 활짝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서 이중으로 쓴 장부와 수십억 원어치 수표, 번쩍이는 골드바가 쏟아져 나오자 조사관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장님, 이게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장사로 번 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요. 최만수가 핏기 없는 얼굴로 주저앉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은지가 지훈의 회사로 찾아와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빌게.
지훈이 차갑게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끌어내세요. 그리고 파온 서류 전해드리세요. 요원들이 은지의 양팔을 붙들어 건물 밖으로 끌어냈고 은지의 울부짖음이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인 최만수는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며 사방에서 숨통이 조여왔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최만수는 가짜 여권을 만들어 몰래 나라를 뜨려고 공항으로 향했죠. 하지만 출국장 앞에서 미리 기다리던 형사들이 최만수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최만수 씨, 어디 가시려고? 같이 좀 갑시다. 수갑을 찬 최만수가 마지막 희망으로 한 회장에게 자비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한 회장이 코웃음을 치며 그 자리에서 종이를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감히 내 은인을 건드린 대가다. 이런 자에게 베풀 자비는 없어. 한 회장은 가진 힘을 모두 동원해 최만수가 마땅한 벌을 받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최만수의 갈비집은 문을 닫았고 식당 문 앞에는 경매를 알리는 딱지가 나붙었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최만수의 가짜 성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무너졌죠. 은지 또한 자랑하던 인터넷 계정을 모조리 닫고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사치 부리던 버릇을 못 버린 은지의 어머니는 사채를 쓰다가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빈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포승줄에 묶인 최만수가 법원 로비를 지나가다 한쪽에 서 있던 정숙과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최만수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정숙이 최만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 나이 들었다고 사람을 함부로 짓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봤지요. 평생 그 벌 받으면서 사세요. 최만수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지만 정숙은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최만수를 태운 호송차가 멀어지자 정숙의 가슴속에 수년간 응어리졌던 한이 비로소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정숙이 아들을 올려다보며 오랜만에 마음 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 상인들은 가게 텔레비전으로 최만수의 소식을 지켜보며 한 목소리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김 씨가 드디어 한을 풀었네. 정숙의 반찬 가게 앞에는 축하 화환이 줄지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정숙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봄볕처럼 따스한 기운이 시장 골목 구석구석으로 환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모든 풍파를 이겨낸 정숙의 반찬 브랜드는 바다 건너 큰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대형 유통회사와 손을 잡고 정숙의 고추장과 된장으로 만든 간편 요리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죠. 세계 각국의 요리사들이 모인 큰 박람회에 정숙이 한국 대표 명장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른 정숙이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음식에 정성을 안 속였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든 밥, 그게 제 비법의 전부예요. 박람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곁에서 통역을 듣던 외국인 요리사 하나가 정숙의 손을 맞잡으며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식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그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았습니다. 한편 지훈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브랜드를 든든하게 이끄는 경영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지훈은 진실한 마음과 고든 인품을 가진 새 동반자를 만나 조심스레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죠.
지훈의 새짝은 정숙이 벌이는 무료급식 봉사에 두 팔을 걷고 나섰던 성실한 변호사였습니다. 정숙이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곁에 이렇게 고운 사람이 있어주니 내가 다 든든하구나. 잘 부탁한다. 새 동반자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두 분 곁에서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 교도소에 갇힌 최만수는 차가운 독방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성공 기사를 마주한 최만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그 귀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짓밟았으니. 최만수는 하루 12시간씩 교도소 주방에서 식판을 닦는 일을 맡았습니다. 기름때 낀 식판을 박박 문지를 때마다 최만수는 과거 정숙에게 시켰던 고된 노동의 서름을 뼈저리게 곱씹었죠. 한편 아버지가 갇힌 뒤 빚더미에 앉은 은지는 한 식당의 말단 주방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밤낮 없이 불판을 닦는 은지의 손은 어느새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의 새 주인은 공교롭게도 과거 최만수에게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였습니다. 주인이 은지를 매섭게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아비가 내 인생을 망쳐놨어. 그 딸이니 각오 단단히 해. 오늘 밤새 저 불판 다 닦아. 은지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불판을 문질렀습니다. 그 무렵 정숙은 자기가 번 돈의 일부를 홀로 사는 노인들의 밥을 짓는데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나아가 정숙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노년층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일터를 마련해주는 재단을 세웠죠. 소식을 들은 한 회장이 정숙을 불러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숙 씨, 그 변함없는 품격을 세상이 다 압니다. 우리 회사 명예부회장 자리를 맡아주시겠어요? 정숙이 잠시 눈시울을 붉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이 늙은이를 그렇게까지 믿어주시니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정숙은 지훈과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된 시장 골목의 옛가게 자리를 찾았습니다. 낡은 셔터를 가만히 쓰다듬는 정숙의 눈에 지난 세월이 차곡차곡 스쳐갔습니다. 상인들이 한 걸음에 달려나와 정숙의 손을 반갑게 잡았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 오셨네. 아무리 높이 되셔도 변함이 없으셔. 정숙이 상인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일어섰잖아요. 이 골목이 제 고향이지요. 저문은 햇살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지훈과 나란히 걸어가는 정숙의 뒷모습에는 시련을 이겨낸 노년의 당당한 품격이 곱게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김정숙은 늙었다는 이유 하나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눈물 대신 결기를 택했고 시장 구석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은 한 회장의 손길과 변함없는 정성이 만나 정숙은 마침내 대기업 명예부회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지요. 자신을 짓밟았던 최만수는 모든 것을 잃고 차디찬 감방에서 지난 날을 뉘우쳤고 사치만 부리던 그 딸은 거친 주방에서 불판을 닦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토록 정확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견뎌온 세월만큼의 품격이라는 것을 정숙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견디고 계신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품격은 누구도 함부로 짓밟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